아마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위통을 깐 사진을 붙여놓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제가 그 1월 21일 날그 제천의 알몬 마라톤 대회라고 아시나요? 네. 아, 의림지 알몬 마라톤 대회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저 사진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래도 제가 이제 또 젊은 후보고 이런데 젊으신 분들한테 제가 좀 제천에 대한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뭐냐면 그 공공기관 이전 더하기 철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만약에 이제 GTX 같은 거를 같이 합쳐갖고 제천을 갖다 철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천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그 근로자들의 소비 수준도 낮고 소비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제천 단양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어떠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천시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힘을 쓰고 있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삼은 공약이 공공기관 이전 플러스 이걸 총 합쳐서 철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공공기관 이전하면은 엄청 쉬울 것 같으신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지금 전국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122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게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제천에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그 혁신도시 특별법에 단서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의 특성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기간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 기간을 어떻게 정했냐? 저희가 고민을 했더니 제천은 그나마 철도가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코레일 관광 개발, 코레일 레토스 이런 데는 코레일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700명 정도 되고요. 코레일 레토스는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코레일 로지스 유통도 한 5,6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큰 공공기관을 찾았을 때 제가 봤을 때 철도 공공기관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타겟 기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 기업을 같이 유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천에는 중부권 정비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에서 철도를 수리하고 정비 창고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같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철 중에 사실은 어떤 후보는 GTX를 연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GTX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좀 지하를 이렇게 깊숙이 파서 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몇 주 전에 원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도 가능한 거예요. 원주하고 제천하고는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는 그 차량 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보관할 때도 없고 정비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GTX가 이제 제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TX 연장이 만약에 원주까지 확정이 된다면 저도 GTX를 다 제천까지 연장을 하고 싶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특화 도시까지 만들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인데요. 혹시 제천이 이제 다른 후보님들이 말씀드린 사통팔달의 도시라는 교통이 엄청 발달된 도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천이 교통이 엄청 발달된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천이 교통이 엄청 발달된 도시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으세요. 네, 사실 여긴 다 안 들으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최소한 제천이 사통팔달에 엄청나게 교통이 발달된 도시라고 하면 물류 기업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은 굉장히 냉정해요. 이익을 낼 수 있는 데 찾아와요. 저희가 오직 만나도 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라면. 그러니까 제천은 산업 기반도 없고 사실은 교통도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 같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알리백이라고 해도 옛날 대선 때도 막 알리백을 아느냐 모르냐 했는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발전소나 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소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서 수소 발전소를 건립을 한다고 했고요. 수소 발전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의 이익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연구소도 들어와야 되고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소 발전소를 건립하고 수소연구소, 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소 특화 지구나 수소 경제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이걸 갖다가 만들면 한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창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이나 단양에 엄청난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는 왜 썼냐?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뭐 불나갔고 저희가 막 카카오톡도 먹통이 됐잖아요.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왜 많이 못 만드냐면요. 전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장 데이터 센터가 입지가 가장 좋은 데는 발전소 옆입니다. 뭐 송전 시설을 짧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가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를 갖다 추가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제천 단양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공약은 나이스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이스 산업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기업회, 미팅, 컨벤션, 포상관광, 뭐 인센티브 투어, 그다음에 컨벤션, 그다음에 전시, 요거 다 합쳐갖고 나이스 산업이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 요즘에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려운 적은 아닌데 여기 어떤 거냐면 일반 관광이 아니라 일반 관광은 개인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을 갖다 하는 게 나이스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갖다가 개최한다. 기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기업들을 갖다 저희 이제 제천 단양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 나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 산업보다 훨씬 더 관광 소득이 훨씬 큽니다. 부가가치율이 훨씬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각 시도에서도 나이스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다른 후보들은 아직 이런 공약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 공약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체리온 관광도시라는 게 뭐냐면 그 충북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가 제천 단양이에요. 근데 제천 단양인데 제천 단양에는 뭐 숙박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숙박시설도 없고 중소규모 숙박시설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봐야 돈을 못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내가 여기서 잠을 자야 이제 엄마 아빠들을 나가놓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택시도 타고 그다음 놀 데가 많아야 거기 가서 또 커피도 한잔 먹고 돈을 쓰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 그냥 잠시 들렸다가 가기 때문에 관광객 대비 관광 소득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리조트 유치하고 근데 지금 우림지에 대규모 리조트가 예정돼 있었다가 지금 이제 캔슬되고 다시 지금 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공모를 했는데도 잘 안 됐다면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을 체리온 관광도시로 그리고 중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원 육성하고 유치해갖고 꼭 제천을 관광객 대비해서도 관광소득이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간단한 공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천은 그래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지원 육성해서 제천 단양의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유제약, 코스메스 바이오, 휴무스 이런 회사들이 제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하고 그다음에 제천의 그 특산품까지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산품 그러니까 농민들도 살리는 이런 공약을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라고 했는데 이게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지역 균형 개발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그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천의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갖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겠다, 대규모 기업 유치를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고속터미널 이전 이것도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천 고속터미널 다 어딘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와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걸 당연히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천 고속터미널이 1963년도 정도에 건립이 됐는데 몇 번 리모델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터미널이 일반 통행길에 있는 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진짜 막 해남 땅끝마을 가도 이러지 않는데 제천이 이런 모습이 제천의 위상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천 고속터미널을 이전하고 이전하는 고속터미널을 약간 복합 쇼핑센터 같은 걸로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민간 LPG 공급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가스가 제천에 들어오는데 아직 전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물어봤더니 1년에 4개 통? 이 정도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서 뭐 이걸 다 하려면 53개 통이니까 뭐 10년이 넘게 걸리는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결해야 됐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LPG, 민간 LPG망 공급망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에너지가 독점계약을 체결해갖고 깔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익성이 안 나온 데는 아직 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악이나 동양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외곽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LPG 민간 공급망이라도 깔자. 그러면 뭐 등유보다는 아마 비용 절감률이 3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깔아서 그 외곽 지역 주민들도 그 혜택을 입고,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해서 이제 소규모 수소발전소를 짓게 되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도 같이 해서 스마트팜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제가 업체를 접촉을 했어요. 12월 27일날 접촉을 해갖고 거기서도 하고 싶다라고 했고 지금 시청에다가 의향서를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천 단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고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